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등 10여 대를 진입시키자 중국이 이에 대응해 주력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대주교가 시국미사 등 사제들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지만 방법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 앞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져 삭막한 서울 도심 하늘을 오색 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의 연말 폭탄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초특가 할인 품목을 먼저 차지하려고 몸싸움의 총격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할인 상품을 우편 구매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봉 5억 원을 넘는 등기이사들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동양그룹의 현 회장 부부는 45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십리와 수원을 잇는 분당선 전 구간이 오늘 새벽 완전 개통됐습니다. 수원에서 분당 수서를 거쳐 서울 강북까지 연결되면서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150kg짜리 대형 돛돔 2마리가 산채로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잡혔습니다. 전설의 심해어라 불리는 고기인데 560만 원에 횟집에 팔렸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용기가 자신들의 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왔다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권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수호이 30과 젠 11 등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일본 전투기와 미국 초계기가 사전 통보 없이 구역에 들어온 데 대한 맞대응입니다. 中国空军战飞机紧急起飞，查证进入中国东海防空识别区的美日飞机。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감시할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공중 첩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특별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急に航空機が接近してくるとか、あるいは特異的な状況ということで公表するようなそういう事態は全く考えておりません。 미국도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며 매일 군용기를 통보 없이 출격시키기로 했지만 민간 항공사에 대해선 비행 계획을 제출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따르라고 권고해 군용기와 민항기를 분리시켰습니다. 미일 양국은 방공구역을 철회하라고 중국에 요구하는 문서를 만들면서 일본의 집단 자유권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일 동맹과 이에 맞서는 중국, 두 세력이 동중국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동북아시아에 다시 냉전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말미를 준 셈인데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인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 심사가 열렸지만 민주당 불참으로 다시 파행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계속 불참한다면 예산안을 단독으로 예결위에 상정해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시더라도 2014년도 예산안 상정 등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별도 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자체 심사한 뒤 여당이 감사원장 임명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산안의 단독 상정은 또 한 번의 날치기를 하겠다는 선언이며 민주당에 대한 협박입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기일인 다음 주 월요일 단독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저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사제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던 천주교 염수정 대주교가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는데 주저해선 안 되지만 방법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염수정 대주교는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 성전 안에만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나눔을 구호나 이론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은 가난하고 소외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제들의 사회 현안 참여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사제의 직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의 구조에 짓눌리지 말고 용감하게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 방법은 철저하게 복음적인 방법을.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염대주교의 이번 발언이 사제들이 어떤 현안이든 부조리하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급진적이거나 분열을 낳지는 말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북한이 논란이 된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 미사를 옹호하면서 우리 정부 여당에 대해선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의 종교단체가 나섰습니다. 박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는 남조선 민심을 반영한 울분의 폭발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또 남한 정부가 현대판 마녀 사냥에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종북 논란으로 통치 위기를 모면하진 못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지난 1989년 북한의 종교계를 묶어 결성한 단체입니다. 조선중앙TV의 주요 뉴스에서도 연일 시국 미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재단 종교인이 25일 괴뢰정권 퇴진 운동을 계속 벌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역시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종교단체까지 종북으로 모는 건 정치 탄압의 구실일 뿐이라는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네, 내일이면 12월. 이제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서울시청 앞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불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종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광장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연말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 높이 18m의 성탄 트리는 12년째 연말이면 서울시청 앞에 세워져 이젠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3시간 전인 오후 5시쯤 성탄 트리에 환한 불이 밝혀졌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된 800여 명이 점등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아기 예수의 탄생과 사랑을 알리고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자는 성탄 메시지 선포와 함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곳 서울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4일까지 삭막한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며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내일은 한파와 폭설에 강원도 내 9개 스키장 모두 예년보다 일찍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은 추위가 한풀 꺾여서인지 하루 종일 스키어들로 북적였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색의 스키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날렵한 몸놀림으로 탁 트인 슬로프를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몸을 낮췄다가 점프를 하고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며 1년 동안 묵혔던 실력을 뽐냅니다. 한쪽에서는 초보 스키어들이 스키와 한판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빠의 또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처음 배워보는 스키. 쉴 새 없이 넘어지고 엉덩방아도 찢지만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 아들놈 클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7살 돼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처음 왔는데 날씨도 아주 따뜻하고요. 아주 참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은 처음 보는 눈밭에서 추억을 만듭니다. 스키장들은 올 시즌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소치 올림픽도 있고 저희들 18년 올림픽도 있거든요.
붐업이 되면 전년보다는 약 한 10% 정도는 상승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강원도 내 9개 스키장에는 약 5만 명의 스키어들이 찾아 겨울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왕십리와 수원을 잇는 분당선 52km 전 구간이 착공 23년 만에 완전 개통됐습니다. 서울 강북과 경기 남부를 1시간대로 잇는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역, 주말인데도 개통된 분당선 열차를 타려는 승객들로 승강장이 가득 찹니다. 수원까지 4개역이 신설되면서 서울 왕십리로 이어지는 25개역, 52km 전 구간이 개통된 겁니다. 버스로 1시간 40분 이상 걸리는 왕십리역까지 일반 열차로는 1시간 25분, 급행열차는 1시간 16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맨날 버스 타고 갔어야 됐었는데 바로 지하철로 수원에서 갈 수 있으니까 되게 20-30분은 단축된 것 같아요. 서울 강북과 강남, 경기 남부를 1시간대로 잇는 교통망이 지난 1990년 첫 삽을 뜬 지 23년 만에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개통을 한 달 앞당기면서 역사 내부는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안전시설의 허점도 눈에 띕니다. 방독면이나 산소 마스크 등이 비치되어야 할 인명 구조함이 이렇게 텅텅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때 생명줄 역할을 하는 공기호흡기는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하게 되면 추워지니까 주민 편의를 좀 더 도모하자라는 취지였죠. 수원시에 그런 요청이 있었고. 하루 평균 50만 명가량 이용하던 분당선은 이번 개통으로 승객들이 5만 명 이상 늘고 오는 2015년 KTX 수서역이 세워지면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대형 돛돔 2마리가 부산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산채로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구경꾼들은 사람만한 크기에 놀랐고 엄청난 힘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돛돔 2마리가 어시장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죽었나 싶어 가까이 가려는 순간 엄청나게 큰 입을 쩍 벌리며 몸부림을 칩니다. 밤사이 부산 앞바다에서 소형 선망어선의 그물에 걸린 돛돔. 큰 것은 몸 길이 1.6m, 몸무게가 150kg에 달합니다. 5분 안에 경매가 끝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한 구기가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단가도 높고 그래서 치열해가지고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돛돔은 수심 4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농어모고 여종으로 다 자란 돛돔은 몸 길이가 2m, 몸무게는 20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수십 마리 잡히는 희귀 여종입니다. 오늘 잡힌 돛돔 2마리는 경매 가격 560만 원에 인근 횟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차 구매 고객의 절반가량이 20, 30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세 수십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5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카푸어족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젊은 층에서 카푸어족들이 늘고 있는 이유,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방을 구할 수 있는 경기도의 원룸촌.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수입차가 서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대의 직장인 김모 씨도 5천만 원 넘는 벤츠 C클래스를 탑니다.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지금 할부를 봅니다. 수입차를 타는 연령층은 꾸준히 낮아져 수입차를 산 사람의 절반가량이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개성을 중시하기도 하고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차값의 70%까지는 3년 뒤에 내는 유예 할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수입차 갖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유예 할부가 당장은 부담은 안 돼서 조금 더 좋은 수입차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문제는 무리에 비싼 차를 샀다 빚더미에 앉는 이른바 카푸어족. 할부 기간이 끝나도 차값을 못 갚아 경매로 팔리는 수입차가 2008년 78대에서 2012년 400대로 급증했습니다. 지금 20, 30대는 굉장히 혜택을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든지 이러한 것보다 지금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되고 40, 50대 하우스 푸어와 30, 40대 렌트 푸어는 집 때문에 빚을 졌다면 20, 30대는 차 사느라 빚을 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네, 미국에선 연말 폭탄 세일 기간, 즉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쇼핑 열기가 너무 지나쳐서 몸싸움은 물론이고 총격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쇼핑객들이 앞다퉈 들이닥칩니다. 싼 물건을 먼저 집으려 서로 밀치고 욕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단 몇 개만 나온 초특가 TV 앞에선 몸싸움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I should get a bulletproof vest and make sure maybe some football gear.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날이란 뜻으로 연말 폭탄 세일이 시작된 겁니다. 과열된 쇼핑 전쟁은 종종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라스베거스에선 대형 TV를 사 집으로 옮기던 쇼핑객이 TV를 빼앗으려는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당했습니다. The gentleman let off about 2 rounds, shooting the guy in his leg, and he just hopped in the car and took off. He didn't even get the TV. 버지니아주에서도 쇼핑에 나섰던 두 남성이 총기까지 꺼내들고 싸우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마다 쇼핑 난투극이 되풀이되는 건 미끼 상품과 시간차 전략으로 경쟁적인 쇼핑을 유도하는 상술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말 쇼핑 시즌 매출액이 한 해 매출의 20-30%에 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으려는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국내 소비자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스마트 TV를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려면 특수 포장도 해야 하고 비행기로 오는 배송비, 그리고 관세까지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길래 해외 직접 구매를 하는 걸까요?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의 55인치 스마트 TV. 국내 인터넷 최저가는 250만 원. 하지만 현재 미국 가격은 절반에 불과한 130만 원입니다. 겨울 인기 제품인 어그부츠. 미국에선 19만 9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38만 원. 이런 황당한 가격 차이에 소비자들은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광수 씨도 얼마 전 TV를 해외 공동구매로 장만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1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예, 똑같은 TV인데.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다시는 안 사죠.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수 소비자들은 호구다. 관세, 특수포장비, 배송비 등 역수입에 드는 비용을 모두 더해도 80만 원이나 더 쌌습니다. 주부 박주영 씨도 해외 주문으로 큰아들용 패딩과 잠바는 각각 6만 원을 아꼈고 셔츠는 4만 원, 선글라스는 10만 원을 싸게 샀습니다. 국내 쇼핑 비율이 많이 줄었죠. 거의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부부가 필요한 것까지도 이제는 직구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해외 직접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한 대행업체는 미국의 3곳, 일본 한 곳에 지점까지 냈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어느 사이트에서 이렇게 핫딜을 한다. 잠깐 반짝 세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공동구매 요청을 하죠. 이거 공동구매 합시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가격 차가 많게는 80%까지 벌어집니다. 한 배송 대행업체는 TV 주문이 한꺼번에 1,700대나 쏟아져 주문을 소화하느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인터넷 구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해외 직접 구매는 작년보다 2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외 직구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민경입니다. 요즘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마트 내비게이션. 그런데 해킹에 매우 취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의 위치 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도청까지 된다고 합니다. 정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비게이션에 행선지를 입력하고 출발하는 자동차. 자동차가 공원을 지나 학교를 끼고 우회전하자 다른 장소 누군가의 노트북 화면에 경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천변 도로를 따라 한밭대교로 좌회전. 역시 가상 해커의 화면도 따라서 표시됩니다. 운전자 위치와 경로가 유출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마 카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엄마 카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차 안에 사적인 대화까지 도청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악성 코드가 숨겨진 앱을 내비게이션에 직접 내려받거나
새로운 지도 정보를 PC에서 가져올 때 감염되는 겁니다. 악성 코드는 대화 내용을 내비게이션의 음성 인식 장치로 수집하고 위치 정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보냅니다. 에어컨, 냉장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프린터 같은 전자제품들이 통신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해킹 취약성이 드러난 해당 내비게이션 업체는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차가운 공기에 빼앗기는 건 체온뿐만이 아닙니다. 탈모 역시 겨울에 심해지는데요. 신지영 기자가 계절성 탈모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탈모 환자들에게 겨울은 1년 중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계절입니다. 기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거나 춥거나 아니면 건조할 때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침 저녁 이렇게 머리를 감다 보면 그게 느껴질 정도로. 찬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두피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추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원인입니다. 사람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털갈이를 하는데 영양결핍이 좀 있는다든가 호르몬의 변화가 초래되고 겨울에 빠진 머리카락은 봄이 되면 다시 자라는 경우가 많지만 탈모 증상이 심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머리는 하루에 한 번, 아침보다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고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면 두피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수건으로 자연 건조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어깨나 목, 그다음 두피 쪽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가볍게 두드리거나 마사지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100가닥 이상일 땐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등기임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이 어제 발효된 이후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양그룹이 첫 사례가 됐는데요. 현재현 회장 부부는 회사가 법정 관리에 넘어갈 때까지 거액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현을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지 60일. 정재현이에요. 내가 30년을 모아놓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장 여기 사구체 신형을 알아갖고 지금 34살인데 걔 수술할 돈이에요. 금융감독원은 4만 명이 모두 8,300억 원을 피해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양 사태가 진행돼 왔던 지난 3분기까지 현재한 회장 부부는 계열사 3곳에서 모두 45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과 태영건설 등 7개사가 어제 3분기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개별 임원 연봉을 함께 공개한 겁니다.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이 어제부터 발효돼 첫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국내 상장사와 기타 법인 등 모두 2,051곳.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법 시행을 하루 이틀 앞두고 사업보고서를 내 이번 공개는 피해갔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미등기 이사여서 공개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연봉은 내년 초 공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물건을 살 때 비슷한 품질이면 디자인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디자인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시대에 디자인을 둘러싼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전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색의 모서리가 약간 둥근 다이아몬드 형태. 언뜻 보기에 거의 똑같은 모양의 두 알약은 모두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한쪽은 화이자가 만든 비아그라고 다른 한쪽은 한미약품의 88정입니다. 후발주자 88정이 시장 점유율에서 비아그라를 가파르게 추격하자 한국 화이자는 디자인이 똑같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한미약품이 이겼지만 2심은 화이자의 승리로 뒤집혔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미약품은 88정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디자인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할 경우 침해에는 물건의 폐기는 물론 그 제조 시설까지도 제거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코웨이는 크기를 대폭 줄인 한 뼘 정수기를 내놨는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동양 매직 정수기가 출시되자
디자인을 베꼈다며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토끼 모양의 휴대폰 케이스를 놓고도 디자인 소송전이 벌어져 소송에서 진 업체는 모든 제품을 폐기하고 배상금까지 물었습니다. 지난해 디자인 관련 심판 청구 건수는 570여 건으로 2011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으로 내놓은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넓어 보이죠? 그런데 최근 건설사들은 이런 넓이뿐 아니라 천장을 높인, 그래서 좀 더 시원해 보이는 아파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황 속에 새롭게 등장한 층고 마케팅. 조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다른 사양은 보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른 아파트보다 30cm 높인 실내 천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30cm 높아져도 엄청 높은 시원하고 좋은데. 인천 송도에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인기가 낮은 저층을 특화하기 위해 거실과 부엌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 천장 높이를 3m까지 높였습니다. 천장을 높이면 같은 면적이라도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개방되어 있고 넓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느낌도 많이 난다 그러시고요. 상대적으로 전용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의 경우 요즘 들어 층고를 높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적인 면뿐 아니라 공간 활용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피스텔의 천장 높이는 2m 90cm로 층고를 높여 생긴 공간 곳곳은 수납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비자가 늘릴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넓은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소수의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마저 속출하는 시대. 주저하는 수요자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은 이제 숨은 공간을 뽑아내는 데까지 진화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가 시작된 지 2달째를 맞고 있는데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버스편으로 집결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사 현장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저지선이 뚫리고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공사 현장에 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중 일부가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문규현 신부가 이끄는 시위대 버스가 밀양에 도착한 것 오늘 오후 3시쯤. 주최 측 추산 2,000명, 경찰 추산 1,300명의 참가자들은 공사 반대 주민들을 응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합시다. 이 하나님도 따라다닐 거요. 공사 재개 2달 만에 송전탑 1기를 완공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한전 측은 직원 7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밀양여관 문화제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평소에 대화나 소통이 별로 없어 가깝고도 먼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먹했던 부자 300여 명이 길을 함께 걸으며 공감을 나누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아들은 컴퓨터 앞에 서로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냥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죠. 특별히 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일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아버지와 아들 162쌍이 아침 일찍 모였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정조가 대를 이어 걸었다는 경기도 오산의 삼남길. 길에 나서기 전 함께 몸을 풀어보지만 아직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같은 남자끼리니까 뭔 얘기를 하기에도 좀 엄마한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했고. 말없이 걷기 시작한 지 30분. 물을 나눠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지시에 따라 손도 잡고 서로 업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걷고 걷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전 처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좀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아빠하고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아요. 3시간 넘는 7km의 동행. 아버지는 훗날 자기처럼 아버지가 될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네, 앞으로 좀 건강하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뉴스 손정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에는 동물들이 주조연급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동물들이 촬영 후 죽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 영화계가 동물 학대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는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 호빗 시사회장. 동물 보호단체 회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호빗 제작 과정에서 말과 양, 염소 등 동물 27마리가 숨졌다는 주장입니다. 날뛰는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 밧줄로 묶거나 경사가 심한 제방으로 내몰기도 하고 위생 상태가 엉망인 마국간에서 관리했다는 겁니다. Only monitors animals during filming, which means that where they're housed, violent training procedures is completely ignored by. 또 올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라이프 오브 파이에 등장하는 벵갈 호랑이는 거의 익사할 뻔했고 제작 중이던 한 작품은 주인공 격인 경주마 4마리가 죽어 촬영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y not reporting these incidents, by deciding on their own that they can deal with it internally and not bringing it to law enforcement, they're complicit in this.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Over half the animals in this film are computer and there was no abuse and no maltreatment of animals on this film. 동물 보호단체들은 제작사들이 비용 절감과 수익만을 쫓다 생겨난 결과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영화계의 동물 학대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물밀듯이 들어왔던 외국계 은행들이 몸집을 줄이면서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7명이 근무하는 이 영국계 은행 지점은 요새 하루 고객이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7월 본사가 한국에서 기업금융점 한 곳만 빼고 나머지 영업점을 모두 접겠다고 발표한 뒤 폐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용도 예방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지 않아요. 진출하는 국가마다 시장을 평정해온 시티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시티은행은 지점 22곳을 없앴습니다. 다음 달 5곳을 추가로 문 닫을 예정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 현재 350개인 지점을 25% 줄이겠다고 밝혔고 계열사 2곳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겉으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확산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바로 영업 부진 때문. 지난 3분기 국내 주요 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사이 시티은행은 반토막이 났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사상 처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점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모집인 중심의 영업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서 관리에 실패한 측면. 수익성이 악화돼 지점을 줄이고 그래서 또 경쟁에서 밀려나고 악순환 속에 외국계 은행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현행 우리 군의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유족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로 몸이 불편했던 고 김상엽 이병은 2003년 육군에 입대한 뒤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반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인격 모독을 하고 이런 그런 게 엄청나게. 김 이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판명과 함께 보상 판정을 받고 육군의 순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달리 육군은 가혹행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 원인이 아니라며 최근 순직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육군의 결정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순직 처리 규정이 군 내부 훈령으로만 되어 있고 관련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혹행위를 인정해 순직 처리 재심사를 공고한 11건의 사망사고 중에 7건을 최근 기각했습니다. 육해 공군 간의 그 순직을 처리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유가족들이 순직이 거부되더라도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순직심사위원회 외부 민간 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고 심사도 일선 군이 아닌 국방부가 직접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명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국민은행의 비리, 부실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뼈를 깎는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한 행사에서 현 경영진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대권 기회가 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대선 재출마 의사를 밝힌 뒤 안철수 의원과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불찰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50대 남자 직원이 오늘 오전 7시 반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어 자세한 사인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월드컵 3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서도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이번 시즌 5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감기로 떨어진 컨디션도 아스타나의 거친 빙질도 이상화의 독주를 막진 못했습니다. 첫 100m를 10초 17에 주파한 이상화는 37초 27로 가장 빨리 500m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고도가 높아 기록이 잘 나오는 칼거리와 솔트레이크를 제외한 링크에선 최고 기록. 이상화의 상승세는 실로 무섭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출전한 월드컵 500m에서 15차례 레이스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이번 시즌은 자신의 세계 기록을 3차례나 갈아치웠습니다. 2, 3위 선수가 계속 바뀌는 동안에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작년 시즌을 토대로 지금까지도 자신감에 차서 1, 2차 시합을 치러 온 것 같아요. 현재 500m 2차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이상화는 시즌 6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시즌이 끝났지만 오늘 야구장에서는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서운 타격과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휘저었던 LG의 김용의. 오늘은 팬들을 위해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했습니다.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어제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연습한 겁니다. 스타들의 모습을 놓칠세라 팬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야구공과 티셔츠, 점퍼 등을 한가득 챙겨와 사인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기다려서 왔는데 오늘 사인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선수들도 팬과 눈높이를 맞추며 다음 시즌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실 수 있게 내년에도 계속 노력을 많이 해서 또 가을에 야구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90년대를 풍미했던 한국과 일본의 야구 전설은 인천에 모였습니다. 관중석에는 중년의 팬들도 자리해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의욕들은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은데 몸이 많이 안 따라주네요. 팬과 선수의 훈훈한 만남이 추운 날씨로 얼어붙었던 그라운드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경부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충북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8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활동하기 한결 편안해졌죠. 기온도 엿새 만에 껑충 올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대부분 5도 안팎에 머물러 10도를 넘는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10.6도 등 수도권과 충청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1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비교적 포근해서 나들이 가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시간에는 서해안과 내륙지방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일찍 집을 나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드문드문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 비를 갖고 있진 않은 걸로 분석되고요.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낮에는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거나 조금 낮은 정도 예상되는데요. 서울 8도, 광주 10도, 대구는 13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에선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큰 추위 없이 가끔 구름만 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베이징과 도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로마에선 비 소식이 있고요. 모스크바 0도 안팎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토론토에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뉴욕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